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좀 예기치 않게 급락이 나온 종목 좀 몇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캔들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죠. 일단 발행 주식 수가 800만 주 좀 넘네요. 근데 유통거래 주식 수는 3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대주주가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네요. 그죠? 대주주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부분 살펴보면은요. 일단 그죠? 영업이익 적자도 냈다가 흑자도 냈다가 일단 매출액은 계속 지금 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분기에 지금 좀 영업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일단 유보율 1000% 넘고요. 부채 비율 100%도 안 되고요. 57% 정도. 그 다음에 신용잔고율은 3% 미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일단 차트 같이 살펴볼게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됐네요. 2001년 4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초기의 모습 좀 같이 살펴볼까요? 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 죽은 다음에 첫 번째로 거래량이 터진 구간 21,300원, 23,150원 이렇게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하락하면서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그렇죠? 해서, 15,950원, 18,550원. 15,950원, 16,550원. 이렇게 점선 구간 하나,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거래가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구간이 11,700원 그리고 12,800원. 자, 이렇게 구간이 지금 만들어진 게 이게 작년 3월이에요. 그죠? 작년 3월이면 벌써 1년 반이 지났죠. 자, 차트가 그쵸?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밑으로 빼요. 밑으로 빼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종목도 이 하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지금 11,700원, 12,800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해서 지금 보면은 이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 구간을 안착하려는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번이 7번째입니다. 그죠? 이번이 7번째예요. 해서 저는 이 종목을 일단 어저께 봤었거든요. 어저께 보고 상한가 나와서 이게 이 위에서 좋은 움직임 나오다가 눌림목 한번 나와가지고 이런 구간 네 오면은 이건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뜻하지 않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무슨 특별히 악재도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투자 주의 들어갔다고 뉴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던데 그거는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뜻하지 않게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돌파 안착이 좀 나올 법도 한데, 그죠? 오늘, 상한가, 어저께 상한가 나왔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고, 그죠? 그럼 오늘 이 안에서 지키고, 다시 돌파해서 나가서 이 위에서 이제 노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분봉상 흐름을 봐도요, 보시면은, 그렇죠? 일단, 이 위에서 어저께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근데 오늘 시초가를 아예 갭으로 하락을 시켜가지고 이 박스 안에 넣어놓고 시초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한번 시도는 있었는데 꼬리 맞고 다시 밀리죠.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어요.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 지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막판에 이렇게 살짝 밀더라고요. 막판에 살짝 밀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 좀 조금 터트리면서 이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나 했는데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장 막판 돼가지고. 그러니까 밀리고 나니까 이제 저항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다행인 거는 한없이 밀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짝 돌리는 모양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 이거는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종가 마감이 11,700원 안에서 안 된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해서 요거는 내일 흐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일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일부러 중요한 구간을 깬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그 안으로 밀어넣는 경우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요거는 내일 뭐 길면 모레까지 흐름을 조금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안으로 넣어놓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어쩌면 이번에는 이 구간을 밟고 이제 드디어 이 구간 위로 올라서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일도 이런 만약에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다시 얘는 계속 지금 1년 동안 이 박스 안에서 그런 행태를 보여왔거든요. 돌파할 듯 하다가 다시 밀리고 돌파할 듯 하다가 다시 밀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뭐 내일 모레 걸쳐갖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럼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안으로 다시 밀어넣는 그리고 자리가 잡히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돌파하고 이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해서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지켜보시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 자, 이 종목도 우연찮게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네요. 자, 일단 유통거래 주식수 1600만 주 좀 넘고요. 800만 주 좀 넘고요. 발행 주식수는 한 1600만 주 정도. 대주주가 한 5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네요. 자, 일단 매출 부분 보면은 좀 안 좋죠. 그렇죠?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바로 앞전 분기에서 조금 돌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영업이익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근데 뭐 회사에 돈은 많네요. 유보율이 뭐 거의 3000% 가까이 되네요. 부채 비율 한 125% 정도 그리고 되고 지금 신용 잔고도 1.4% 정도. 예. 자, 일단 요 정도 보고 그 캔들 분석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차트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상장 초기의 흐름을 조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죠? 이렇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 죽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죠. 그죠? 자, 이 종목은 이 밑에 하방은 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 주가 위치가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요. 지금 이때 그 상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었죠. 이렇게.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 구간 돌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대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로 만들어졌던 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돌파가 나올 때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모든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게 계속 막혔던 구간이었거든요. 그죠? 막혔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렇게 탁 치더니 딱
돌파를 해버리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큰 상승이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트가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이는 건 뭐냐면은 올라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발판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고 좀 올라갔으면은 내려올 때 다치질 않을 텐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붕 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고점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 딱 만들어 놓고 수직 낙하.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급락이 나고 어저께 급락 나올 때도 모습도 보시면은 일단 시초가는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 몸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힘을 썼어요. 근데 결국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밀리면서 추가 하락이 이렇게 세게 나온 거죠. 어저께도 한 10% 가까이 10% 넘게 밀렸었고 오늘도 또 10% 넘게 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뭔가 딛고 올라갈 만한 거를 마련을 해놓고 올라갔으면은 내려올 때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범퍼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은요 올라가면서 발판 마련한 곳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7,580원, 7,750원. 그나마 이것도 일단 비벼볼 지금 구간은 이 구간밖에 없는 거거든요. 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구간 안에 있어요. 물론 중간에 다시 돌릴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빼고. 근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냥 아무 손 놓고 있으면 여기까지 빠져요. 이거는 중간에 뭔가 돌리려는 그런 누군가의 의지가 없다면은 이건 여기까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 좀 무서운 구간이다. 절대 신규로 매수를 해서도 안 되는 구간이고 당연히 해서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돌아가는 흐름이 한번 좀 나와줬으면 참 좋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돌아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요 반드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날 이 몸통을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그러면 이게 고점인 거예요. 해서 정말 수익 극대화를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지나해 놓고 나야 알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고점이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경우에는 재수 없이 밀린 거였잖아요. 지금 여기 안착을 못하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이 위로 종가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세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욕심 때문에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식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주의 깊게 주가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구간은 7,580원, 7,750원 이 구간 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다. 해서 일단 대응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B2N이라는 종목입니다. B2N. 자, 이 회사는 뭐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하는 뭐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네요. 자, 일단
발행 주식수는 3,300만 주 정도, 유통거래 주식수는 2,700~800만 주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일단 보면은 스펙 상장하는 회사죠. 대주주가 그렇죠. 개인이 아무튼 뭐 한 20% 정도, 요 정도 20%에서 30% 정도 대주주 지분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부분 보면은 계속 수익 나고, 그러니까 그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가 작년부터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유보율은 400% 넘고요. 부채 비율 조금 많네요. 유보율에 비해서는 한 140%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신용잔고는 뭐 1.4% 정도,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뭐 좀 너무 최근에 급락이 나와서 뉴스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뭐 딱히 뭐 어떤 이유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대주주가 뭐 반대 매매를 당했다는 등 뭐 이런 소문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일단 제껴두고 그 기술적으로 캔들만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 상장한 주식이죠. 해서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스펙 상장한 날 이렇게 구간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그 일반 청약을 통해서 상장이 된 차트랑 스펙 상장된 차트는 좀 달라요. 구간 설정하는 것도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상장한 첫날에 나오는 거래량이 조금 중요해요. 스펙 상장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일반 상장 같은 경우는 청약 받으신 분들 뭐 치고받고 하는 거라서 상장 초기에 거래량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스펙 상장은 좀 다릅니다. 일단 상장 첫날 나오는 거래량, 그리고 그 몸통 부분이 좀 중요한 역할을 구간으로서 자리를 하고요. 자, 일단 요렇게 4,400원, 그 다음에 4,675원 이렇게 좀 중요한 구간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거래량 죽이다가 여기 거래량 좀 나온 거 보이시죠? 요 구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점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3,180원, 3,350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한번 힘 내서 올려봤는데 여기서 저항 맞고 보이시죠? 저항 맞고 숙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가 하락 이제 세게 좀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스펙 상장한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원리는 똑같아요. 밑에서 좀 매집이 있어야 큰 시세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간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서 매집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로 슈팅, 거의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밀려가지고 밑에서 이제 구간을 잡고 이게 1,870원, 2,075원 이렇게 구간을 잡고 여기서 한 1년여 동안 매집을 한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상승을 한번 줬던 거였죠. 근데 이번에도 결국 상장 초기에 설정된 이 천장 구간을 막고 밀렸는데 심하게 밀렸죠. 심하게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뭔지 뭐 어떤 악재가 있는지 저는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캔들로 봤을 때,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박스 상단은 2,075원, 박스 하단은 1,870원.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 구간은 지켜야 된다. 이 구간은 지켜야 뒷일을 도모를 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구간 보이시잖아요. 지금 1년 넘게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매집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큰 시세 한번 줬던 거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글쎄요, 뭐
좀 너무 급하게 내려오는 거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만 지지를 받고 차트가 누우면은 또 훗날을 기약을 할 수가 있는 차트예요.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가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구간 1870원 2075원 해서 이 부분도 혹시라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 구간 안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오늘 뜻하지 않게 급락이 나온 세 종목 살펴봤고요. 중요해 보이는 구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예.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